혹시 여러분은 조금 열이 난다거나 두통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이 약을 먹어야지 하면서 타이레놀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상에서 이미 너무나 친숙한 약이죠. 타이레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존슨앤존스에서 만들어지는 해열 진통제입니다. 타이레놀은 현재뿐 아니라 예전에도 유명했던 진통제였는데, 존슨앤존슨의 타이레놀은 아스피린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부작용을 없애고 출시한 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전이 없이도 손쉽게 구매가 가능해서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이 30%가 넘을 정도로 자주 찾게 되는 의약품입니다. 하지만 1982년 9월 타이레놀로 인한 치명적인 사건이 미국 시카고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1982년 9월 30일 시카고의 엘크크로그 빌리지에 살고 있던 12살 소녀 메리 켈리맨은 목감기와 콧물 증상을 보이고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으나 몇 시간 후 욕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같은 날 10km 정도 떨어진 알링톤 하이츠에선 우편 배달부로 일을 하던 애덤 야누스는 호흡 이상 증상을 보이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신속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하게 되고, 애덤 야누스의 동생 스탠리와 그의 부인이었던 테레사도 함께 집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들 이외에도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메릴 라이더와 시카고 항공의 승무원이었던 폴라 프린스, 그리고 전화업체 직원이었던 메리 맥팔렌 역시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고, 근처 지역에선 사인이 불명확한 추가적인 사망 사건이 3건이 더 보고가 되는 일이 생겨납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를 착수했고, 직업도 연령대도 모두 제각각이었던 이들의 죽음에서 공통점을 한 가지 찾아냈는데, 모든 사건이 근처에서 일어났다는 점과 이들 모두에게선 독성 물질인 시안화물이 발견됩니다. 시안화물은 흔히 청산가리로 알려진 독극물인데, 이들 몸에선 치사량의 약 반배에 달하는 시안화물이 검출이 되었고, 또 다른 공통점은 사망한 사람 모두 사망 전에 타이레놀을 복용했던 사실이 밝혀집니다. 타이레놀의 접근이 너무나 쉬웠던 약품인 만큼 당시 엄청난 사회적 이슈와 충격이 찾아왔었는데, 경찰뿐 아니라 FBI까지 투입이 되어 이들이 구매했던 타이레놀의 경로를 역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조사에선 제조사인 존슨앤존슨이 타이레놀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실수로 독극물이 유출되어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거라 방향을 잡고 수사를 진행하였지만, 타이레놀은 약품 공장이 따로 있고 포장하는 곳과 유통하는 곳, 그리고 판매하는 곳이 모두 달랐고, 약품 공장을 집중 조사를 하기도 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어 존슨앤존슨은 용의선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모든 사망 사건이 시카고 인근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을 가능성보다 범인이 시카고 인근 상점에서 타이레놀을 구매한 뒤 일부 캡슐에 시아나몰을 주입한 후 다시 상점에 진열을 했을 거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타이레놀은 처방 전이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고 말랑말랑한 캡슐의 형태여서 복용이 타 제품에 비해 훨씬 쉬웠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지만, 악용한다면 독극물을 주입하기에 훨씬 용이했을 거라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1980년대였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미디어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서 약물로 인한 전대미문의 테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TV나 신문 말고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직접 확성기를 들고 거리를 다니면서 타이레놀 테러로 인해 일어난 범죄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집에 타이레놀을 가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집에서 복용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범죄는 항상 그래왔듯이 이를 따라하는 모방범죄들이 일어나는데, 타이레놀 사건의 모방범죄 역시 활기를 치게 됩니다. 단 한 달 동안 미국 FDA에 신고된 약물 관련 범죄는 약 300여 건에 달했고, 종류도 늘어나게 되는데, 쥐약, 염산 등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났고, 1986년 미국 워싱턴주 어번에서는 스텔라 니켈이라는 여성이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타이레놀과 비슷한 캡슐 진통제에 시아나몰을 주입해 2명을 독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목적이 없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 테러적인 범죄는
범인을 특정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존슨앤존슨 기업의 몰락을 바라는 다른 기업의 범죄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수사를 진행해 보기도 했지만 어떠한 혐의점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타이레놀 공장에서 일을 했었던 40대 화학자가 범인으로 의심을 받았지만 증거도 없었고 의심의 이유가 순전히 시화나물 접근이 용이했다는 이유였기 때문에 혐의에서 벗어납니다. 경찰의 끊임없는 노력과 수사에도 범인에 대한 어떠한 갈피도 찾아내지 못하던 중 협박 편지 한 통이 존슨앤존슨 본사로 배달이 옵니다. 추가 살인을 막고 싶다면 100만 달러를 보내라고 하는 협박 편지였습니다. 경찰은 편지의 지문 감식을 거쳐 당시 세무사로 일하고 있던 제임스 루이스를 특정했고 그를 FBI가 체포했을 때 백악관을 폭파시키겠다고 작성한 또 다른 협박문이 그의 집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루이스를 협박과 추가적인 조사로 밝혀진 신용카드 사기 혐의로만 그를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루이스가 타이레놀 독극물 테러 당시 아내와 함께 뉴욕에 거주 중이었다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경찰은 루이스를 협박과 신용카드 사기 혐의로만 기소를 하여 20년형을 선고받았고 12년 후 감형받아 1995년에 가석방됩니다. 아무런 진전 없이 잊혀져만 가던 이 사건은 2009년 FBI가 재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법의학이 엄청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전히 루이스를 유력한 용의자라고 추정을 하고 있던 FBI는 그의 집을 다시 한번 압수수색하며 모든 물건을 가져가 당시에는 할 수 없었던 현대의 법의학 기술로 수사를 재개하였으나 이번에도 그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찾지를 못합니다. FBI에서는 대학과 항공사를 목표로 삼았던 폭탄 테러범의 유전자 샘플까지 확인하며 범인을 추정해 갔으나 이 역시 별 소득 없이 수사를 종료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수사당국은 여전히 루이스를 타이레놀 테러의 범인으로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중 폴라 프린스가 타이레놀을 구매할 당시 CCTV를 확인해보면 폴라 프린스 뒤편에 수염이 덥수룩한 남성이 루이스와 인상착의가 매우 비슷했는데 이 역시 범행 증거로 이어질 수가 없는 추정일 뿐 증거로는 채택이 되지 못합니다. 2000여 명 가까이 수사에 투입이 되었던 타이레놀 독극물 사건은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범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 팬데믹 사태를 일으키며 세계적으로 악영향을 주자 코로나 맥주의 판매가 급감을 했다는 것 같이 당시 피해자들 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곳은 바로 타이레놀 제조사인 존슨앤존슨이었습니다. 진통제, 해열제 점유율의 35%를 차지하던 부동의 1위였던 타이레놀은 비중이 약 7%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존슨앤존슨사는 기업의 실수가 아니었다는 결백이 공식적으로 밝혀졌음에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소비자에 대한 책임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기업 윤리로 시중에 판매 중인 모든 타이레놀의 판매 중단은 물론 당시 시장에 이미 출시된 약 3,300만 개의 타이레놀을 전부 회수하며 이후에도 언론의 취재와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고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타이레놀의 복용을 멈춰달라며 책임감 있는 기업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3,200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며 내린 결론이었는데 기업의 과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윤리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에 미국 시민들은 감동하였고 불과 7개월 만에 기존의 점유율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기업적으로 위기 대처와 윤리 경영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교과서로 통하게 되고 사건이 있은 다음엔 유통이 되는 시제품을 변형시킨다면 미국의 연방범죄로 다루겠다는 속칭 타이레놀법이 개정이 되게 됩니다. 타이레놀 독극물 테러 사건 이후 대부분의 캡슐 형태의 약이 한번 부서지면 원래 형태로 복구가 어려운 알약 형태로 제작이 되며 뜯으면 포장에 오염됐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비닐 이중 포장을 더해 이물질 삽입을 방지하도록 제작이 됩니다. 40여 년 전 7명의 희생 덕에 오늘날 같은 비극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는 하지만 유가족의 고통을 보듬을 수는 없었습니다.
피해자 중 메리 라이너의 딸 미셸 로제는 2018년 언론 인터뷰에서 사건의 진실이 언젠간 밝혀지길 바라며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는 말을 강조해 슬픔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타이레놀 독극물 사건은 현재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FBI가 수사를 재개하며 강력한 용의자로 다시금 루이스를 주목했던 이유는 그의 집에서 30여 년 전에 타이레놀 병이 발견이 되었고 법정에서 자신의 DNA를 제출할 당시에는 난 더 이상 겁먹을 것이 없다 발언을 하기도 한 그는 여전히 강력한 용의자로 남아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7명이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늦게라도 꼭 진범이 밝혀져 그에 맞는 벌을 받을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길 희망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